녹화가 취소돼요. 그래서 폐수에 이제 아이온이나 이온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 됐다. 그럼 PbI2가 생성됐다는 거고, 그러면 아 납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폐수에 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황화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중금속이고 폐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리가 금속이니까, 그렇지? 뭔가 공장 같은 데서 쓰다가 남은 것들을 부었을 때 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나오겠죠. 황화 구리가 되면 검은색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리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폐수 속에 섞여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때 아이온이나 이온을 쓴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6번 한번 보시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앙금과 관련된 현상. 조개가 이제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나 산호가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니까, 그래서 바닷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생성되느냐면, 바닷속에서 탄산이온하고 칼슘이온이 만나가지고 얘네가 가루가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쌓여서 뭔가 어떤 석회 물질이 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석회 동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하면 보일러 관안에 관석이라고 해가지고 탄산칼슘이라서 일단 가루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여러분 아직 안 해봤을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엑스선 촬영할 때 이제 조영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선 촬영하면요, 원래는 투명하잖아. 투명하고 뭐 이렇게 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영제를 마시게 되면 특정 뭐 혈관 같은 데서 이렇게 가루가 침전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지나간 길이 이제 보이겠죠. 흰색 가루가 어떤 물질이 뭐 어디가 막히거나 안 좋은 곳이 있어. 그럼 거기가 특히 그 가루가 뭉쳐 있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게 바륨이 들어가는 거 황산 바륨이에요. 아까 왼쪽에서 봤지만, 오른 위에서 봤지만 황산 바륨도 흰색 가루.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산칼슘은 이제 석회 동굴에서 뭔가 여러분들 종유석이라든지 석순, 석주 알죠? 그 생성되는 과정에서도 탄산칼슘이 앙금이 생성되었다는 증거가 되고요. 오른쪽에 9번 볼게요.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 Cl-잖아요. 뭐와 앙금을 생성한다? Ag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은이온을 넣었을 때 여기 은이온이고요. 은이온 Ag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나비온은 아이오딘화 이온으로 이제 나와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염화은하고 아이오딘화. 염화은은 흰색, 아이오딘화는 노란색. 그리고 아이오딘화 이온 I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좀 이름이 어려운데, 옛날에 요오드라고 해서 되게 쉽게 했는데 요즘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 영어로 읽기가 표기법이 바뀌면서 아이오딘화 이온 I 마이너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넘겨주시고 오늘 문제는 안 풀 거야. 숙제로 내줄 거고요. 숙제는 37페이지에서 실력 판단까지 40페이지 이렇게 풀어오시면 돼요. 시작할 때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다시. 이온의 전화 확인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1번에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액을 넣는다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전해질 써놓고요. 질산칼륨 수액에 밑줄에 놓으세요. 이제 제가 실험 볼 때마다 중요한 뭐 실험적인 기법 한 개씩 꼭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이건 질산칼륨 수액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넣으면은 물이 전기가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도록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온화되면서 질산칼륨 이온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니까 쪼개지면서 얘네가 전기를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해질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지문도 나와요. 시험에서는. 2번 페트리 접시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는다. 여기다 밑줄에 넣고요. 황산구리는 CU2가 플러스 있죠. 거기 CU2가 플러스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얘가 평소에도 파란 계열이에요. 파란색, 뭐 청록색 이런 계열이거든요. 물에 풀면은 얘 때문에 황산구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이온이 됐을 때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파란색이에요. 과망가니즘 칼륨 수용액 돼 있죠. 오른쪽에 3번. 그래서 K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인데요. MnO4 마이너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과망가니즘 이온은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구리 같은 경우는 CU2가 플러스였잖아요. CU2가 플러스니까 양이온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파란색이에요.
얘 어디로 가겠니? 음극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파란색이 움직였다. 그러면 음극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걔가 구린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O4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그런데 얘가 보라색이에요. 가만가지 우리가 보통 O는 2개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치? 과자가 붙었잖아요. 과자라는 건요. 산소가 또 포화될 때 많다는 소리예요. 과자가. 초과하다 할 때 그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과망간이산 이온이거든요. 어쨌건 얘가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니?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가겠죠. 양극으로 보라색이 이게 따라서 움직여. 그러면은 얘 음이온이 이동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떤 극으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보통 때 우리는 앞에서 말했지만 양이온, 음이온은 색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일부러 구리이온, 가망한 이온 넣어가지고 색깔 있는 이온을 넣어서 길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실험이 꼭 나오고 지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이온은 어디로 갔을지, 음이온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야겠지. 이렇게 나오죠. 파란색 물질은 어느 극으로 갔을까? 보라색 물질은 어느 극으로 갔을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이제 막 음극하고 양극이 막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돼 있다가 밑에 보시면요, 파란색 성분은 음극으로 이동한다 돼 있죠. 네, 그리고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른쪽에 구리 이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파란색 구리 양이온이다. 오른쪽도 똑같겠죠. 보라색 성분은 가망간이산 이온이다. 그래서 보라색 동그라미 음이온이다. 동그라미 MnO4 마이너스. 우리 2학년이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교에서 그지. 근데 갑자기 딱 주고 외우라고 그래. 가망간 이산 칼륨 처음 보는데 외우라고 그래. 그지? 색깔도 본 적도 없는데 학교 시험도 안 하는데 보라색인데 외우라고. 파란색인데 외우라고. 그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구리에 있는 파란색 물질이 구리 양이온인데 얘가 음극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양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과망간이산 칼륨에서 과망간이산 이온이 음이온인데 보라색이야. 얘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고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참고하시고요. 밑에 1, 2,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앙금생성 반응의 색깔하고요. 지금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파란색을 띠는 가닥은 아까 말씀드린 구리이온 때문이요. 네, 맞고요.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이 보라색을 띠는 가닥은 칼륨이 아니라 과망간이즈산 이온 때문이에요. X. 칼륨 이온과 구리 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칼륨 이온도 이동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K 플러스니까 음극으로 이동해. 맞지? 근데 색깔은 억지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구리 이온만 알 수 있다. 4번 질산이온, 황산이온, 가망간이산 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한다. 질산이온 에너지 마이너스,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가망간이산 K MnO4 마이너스니까 다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쓰시오,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쓰시오 했을 때 한 가지 쓰시면 안 돼요. 그지? 색깔이 없는 애들도 사실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이 되게 어려운 실험이에요. 5번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2번 보라색을 띠는 건요, MnO4 마이너스고요.
3번 보라색 성분은 A, B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 근데 보라색은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B가 되겠죠? B가 되고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오른쪽에 앙금 생성 반응은요. 우리 앞에 썼던 앙금 생성 반응을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결과만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을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왜? 염화 은이니까. 그죠? 질산은 수용액을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여기 변하는 게 없잖아. 앙금 생성되게 우리 안 배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지? 뭐 질산 은, 질산 나트륨이니까 변화 없겠죠. 그래서 변화 없으니 염화 칼슘 수용액에다가 질산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 왜? 염화 은이 있으니까. 질산 칼슘 없으니까 변화 없어요. 밑에 탄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만 변화 없어요. 질산 나트륨 변화 없어요. 염화 칼슘 수용액에 넣었더니 염화 은은 없지만 탄산 칼슘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흰색 앙금이 생성되겠죠. 그리고 질산 칼슘 마찬가지로 탄산 칼슘이 있으니까 흰색 앙금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질산은이 만난 거는 염화 은을 생성했던 거고요. 밑에 탄산 나트륨을 넣었던 거는 탄산 칼슘이 만들어서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는 결과예요. 그죠? 그것만 잘 찾아줄 수 있으면 되고요. 처음에 볼 때는 되게 헷갈리는데 그렇게 읽는 방법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흰색 앙금이 염화은이 생성된다 말씀드렸고요. 2번은 탄산 칼슘이 생성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밑에 풀어보고 마칠게요. 다음 주는 우리 문제 여기 안 풀었던 거 뒤에 풀고 그다음에 이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고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제 2단원이거든요. 지금도 어렵겠지만 2단원에 전류가 전기의 발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기가 토탈 1, 2, 3학년 토탈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음 주는 이제 정전기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고요. 다음이 어려워요. 다음 주.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그럼 염화 은이잖아요. 외우는 거고 X 2번 질산 은을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된 앙금은 모두 염화 은이다. 앞에 말씀드렸죠. 염화 은 5 맞고요. 염화 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다. 외워야죠. 5.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반응해서 탄산칼슘 네 맞아요. 5번 탄산나트륨과 질산칼슘 수용액이 반응해서 앙금이 생성됩니다. 이게 탄산칼슘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Ca 2가 플러스 CO3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CCO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화학 반응식 주고 외우라 그래 학교에서는. 그래서 조금 과학이 2학년 때부터 좀 어려워져요. 원리를 좀 가르쳐 준다. 그죠? 여기 3학년 때면 6번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되는 흰색 앙금은 모두 물에 녹는다는데 앙금 자체가 물에 안 녹아서 생성된 가루잖아. X가 되겠죠. 2번 은 수용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지. 염화은이라는 거. 그래서 Cl-. 3번 A로 예상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염화 발음을 했을 때 변화가 없다. 그럼 탄산은 없는 거예요. 질산은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네. 그러면 염소가 있는 거네. 그지? 그리고 불꽃 반응색이 주황색이야. 뭐지? 칼슘이죠. 주슘. 그죠? 그러니까 질산은을 통해서 우리가 염화 이온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Cl- 있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에서 염화 바륨 수용액에 변화가 없다는 건 은도 없고 은이 없고 그 다음에 탄산 칼슘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탄산 바륨이 형성이 안 된 거죠. CO3 마이너스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Cl- 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칼슘이 있는 거죠. 불꽃 반응으로. 이게 합쳐져서 CCl이 되겠지. 근데 Ca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CaCl2가 되는데 이거 쓰진 않아도 돼요. 그냥 한글로 염화 칼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음이온은 염화이온과 반응해서 염화은 흰색 앙금을 생성하고 칼슘의 불꽃 반응색은 주황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토탈해서 나오는 이제 3번 같은 되게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었을 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겠죠. 가끔 이렇게 복잡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뒤에 우리 36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온식을 쓴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숙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1분만 쉬었다가 시험 보시고 계시면 돼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세요.